안녕하십니까. 25년 만에 다시 학교를 다니는 50살 만학도 긍정의 열정 삶을 살아가는 심리학과 일사학번 이명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강연 36.5도시를 통해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왜 대학교에 왔는가, 그리고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고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 대학교에 오십니까? 왜 대학교에 옵니까? 저도 사실은 25년 전에 대구에 있는 모 전문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때는 성적으로 해서 자기에 맞는 과를 선택을 해서 가곤 했었는데, 저는 마땅히 가고 싶은 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남들이 가니까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학교에 가서 출석을 하고 집으로 오고 했던 것밖에는 기억이 남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은 그때 이제 학우들과 이제 있으면은 한창 또 혈기가 왕성할 텐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사람들 앞에 있으면은 이제 자기를 표현하고 얘기를 해야 될 기회가 있는데, 항상 지금처럼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서 자기의 발표를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이럴까, 이런 이제 성격이나 이런 게 고민이 많아서 대학교 내에 학생생활 상담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갔었던 기억이 이제 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졸업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제가 사회에 나가서도 좀 비슷했었습니다. 뭔가를 이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교생활처럼 그냥 왔다 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삶에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제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밋밋할까? 내 생활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이 학교에 다니면서 뭔가 배워야 될 것들, 사회생활, 그리고 가외활동, 인간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대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이제 후회가 생겼습니다. 마침 그때 제가 이제 공부에 약간 관심이 있어서 검정고시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또 하다 보니까 성적이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한번 가볼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우연히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학교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이제 오게 된 이유는 제가 학교 생활 때 기억에 남는 것은 없지만, 그때는 그래도 이제 뭐 사회에 나오면 돈을 번다든지 무엇을 이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책임감이나 압박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교 다닐 때에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그렇게 취업이라든지 막 압박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았던 시절이 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MT도 가지를 않았어요. 원래 처음에 가면 서로 간에 그 조직원들끼리 서로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이런 것도 가는데, 이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하룻밤을 자고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제가 가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MT를 가자. 왜 나는 MT를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MT도 가고, 또 보면 동아리 활동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서로 간에 친목도 교류하고 하니까. 그래, 나도 동아리 활동도 해보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항상 살아오면서 직책을 맡은 적이 없었어요. 하다못해 줄반장조차 저한테는 이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그 대표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대표회도 나가고 동아리도 들고 막 이런 이제 MT도 가고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제 1학년 때 그 MT를 가서 그 아이돌 장기자랑을 하는데, 아이돌 그 장기자랑을 학생들과 올려서 춤을 추고, 또 제 개인적으로 마술을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그 보여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게 만들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뭔가를 보여준다는 게 되게 떨리고 어색한 힘든 일이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기억에 진짜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때 일이었고요. 2학년, 3학년 이제 올라가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피치 대회에 나가기도 했었고, 다른 학교와 연합하는 어떤 그런 학술제도 이제 참가를 하게 되고, 또 학교 생활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닌 그 가외 그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도 많이 참가를 하게 되었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상당히 제가 몰랐었던 제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자꾸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성격이 변하더라고요. 일단 뭐 술을 제가 원래 거의 잘 먹지도 않고 또 술자리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술을 먹는 기회도 많아지게 되고 교류가 넓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담스럽고 힘들고 했었는데, 가보니까 또 그 사람들을 이제 알게 되고 가까워지고 이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몰랐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이 성격이라는 게 원래 잘 바뀌지 않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들이 내가 누구지? 혼란스러워서 학교 그 심리검사 하는 데 가서 성격 검사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ENFP 불꽃형으로 나오더라고요. 불꽃 열정형. 상당히 이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제 자신은 이제 소극적, 내성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격이라는 것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알고 있던 나는 누구일까에 대한 혼란이 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성격이라는 것은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정에서 경험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규정 지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는 그 새로운 순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강물이 흘러가도 그 강물이 어제의 강물이나 오늘의 강물이나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그 강물은 다른 강물이지 않습니까? 삶도 마찬가지로 항상 새로운데 내가 과거에 매여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또 이렇게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 학교를 갔다 왔다 혼자서만 이렇게 해도 됐었는데 요새 수업은 발표 수업도 많고 특히 단체로 이렇게 조를 짜서 조별 모임이라는 과제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서로 간에 이제 팀을 이뤄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 나가면서 같은 이제 리포트를 작성하는 공동 과제였습니다. 공동 과제를 이제 하려고 보면 사람들이 이제 습성이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 모임을 하려면 같이 모여야 되는데 이 모이는 자체부터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신경 쓰는 부분이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의견 차이를 서로 맞추어 나가는 것들이 사회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저의 그 단점들 제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니었지만 발표 수업이라든지 참여하는 수업에 진짜 열심히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같은 조별 모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참여를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른 학생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나의 모습이 그렇게 좋게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생각 차이, 관점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마음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인간관계 자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이런 과정들이 없었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힘든 부분이 있으면 아예 이제 그만두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학교 생활 내에서는 그 과제를 내고 이런 자체가 생존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피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계속 나를 돌이켜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그 모임이나 어딜 가도 같이 일하는 동료나 상사 또는 이렇게 그 후배들에게도 의견이 이렇게 서로 간에 그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다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 나의 생각이 강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갈등이 심했던 만큼 이제 저한테 많은 이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생활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은 내 나름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배운 것도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과제에서 갈등과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고 타인들을 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예전에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것들을 선언을 했었다면 지금은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를 피하지 않고 과감하게 정면으로 막 부딪히게 되다 보면 거기에서 얻는 것들이
상당하다는 것들을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 피하고 하다 보면 결국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창 시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폭넓은 활동과 함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깎이고 하면서 둥글둥글 또 원만해지면서 적응해 나가는 게 대학교 생활 내에서의 배워야 될 사회에 나가기 전에 그런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인데요. 이제 벌써 졸업을 할 때가 됐더라고요. 제가 졸업을 할 때가 됐는데, 이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25년 전에 또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때 제가 선택한 진로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공부를 했었고 교정직 공무원에도 제가 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고 또 기다리는 기간이 좀 길었었는데요. 기다리고 또 청송에 과연까지 갔었어요. 근데 가서 또 접해 보니까 이런 생활들이 저와 맞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 꿈을 포기하게 됐는데, 지금 저에게 다시 앞으로의 계획, 꿈을 묻는다면, 저는 이제 제 삶에 대해서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신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왜 공부를 하고 왜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누구도 아닌 제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이고, 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학교로 이제 오게 되었지만 학교 생활을 통해서 힘든 것들이 많았었고 했지만 그 생활들을 통해서 저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나의 생활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얼마나 즐기고 열심히 하는 것이 나의 목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는 제 앞으로의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어떻게 얼마나 즐기면서 할 것인지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제가 만학으로서 학교에 들어오게 된 이유와 학교에서 배운 것들,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앞으로의 꿈들에 대해서 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부라는 것이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삶에 있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가 모든 것들이 삶의 과정에서 배워나가는 인생 공부의 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인생 학교에 온 것이고 우리가 배움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성장은 멈출 것이고 삶이 식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들이 변해가는데요. 이 대학교 내에서의 어떤 그런 생활들도 제가 그 80년대만 하더라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강했었거든요. 대학교 내에서도.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뭐 취업 스펙, 여러 가지 그 원하는 부분들이 다양화되었는데요. 다양화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거기에서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 환경이 어떻든 자기 자신이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드림으로써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